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 스틸러들. 좋아 빠르게 파. 이상민 양지열의 신 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신 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분은 매주 등장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첫 번째 신 스틸러, 오프닝에서도 등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에 국무회의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뭐 거침없이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하시고 이게 또 전부 다 또 바깥으로 다 중계가 돼요. 일부러 알리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 이 거침없이 이 말씀하셨던 거 어느 거부터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제가 그 나란 일을 돌보다 보니까요, 지금 시급히 개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이 선관위, 부정 채용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이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뿌리 뽑고 이거는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 진핑 형님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싱하이밍 대사를 보면서 무슨, 아니 자기가 뭐 중국 대사 뭐 서열 2인자쯤 됩니까? 위안 스카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혁도 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 교육이 문제입니다. 예, 제가 저는 아이들 교과서를 본 적이 없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없었습니다만은, 이거 수능은 또 이거 변별력을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공교육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혁 목표를 제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씀 그렇게 막 하시니까 막 시원하시죠? 시원하죠, 이거.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시원하게. 하이킥 해야 됩니다. 네. 이권 카르텔 아주 그냥 뿌리 뽑고 뿌리 뽑고 이거는 정상화로 가야죠, 이거는. 네, 감사하고 감사하고 중국 아, 대사 수색하고 중국 털어야 대사 됩니다, 이거는. 중국 대사 쫓아낼까요? 참 그거는 저기 한자음으로 싱하임이 형 해명이더라고요. 해명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을 들어봐야죠, 그거는. 예. 자, 외교, 선관위, 교육 아주 그냥 날라다니셨어요. 예. 양 변호사님, 예. 특히 외교와 교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도 그 혼란이 끝나고 있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침없이 하이킥을 맞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거 원래 신작식이 뉴스 하이킥이 아니라 거침없이 하이킥을 맞은 기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검사 지금 출신이니까 네.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잘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듣겠다. 맞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랬습니다. 예. 언제 이렇게 외교 교육까지 다 신경을 다 쓰고 다 전문가가 되셨을까요? 네, 참 그거는 딱 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말을 또 그렇게. 그러면 저기 위안 스카이를 변호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기 교육이 제일 교육 문제입니까? 걱정돼서.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바보입니까? 참. 국어 별로 교과서 안 좋아하셨다면서요? 그럼 국어는 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어만 잘했거든요. 네. 예, 저도 국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자랑합니까 지금?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어를 좋아했는데 아까 사실은 뉴스 신세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담당 국장이 경질됐잖아요. 네, 교육국장 경질됐어요. 예, 육모에서 교과서 바깥에 지문을 육모에 포함되게 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 경질됐어요. 이권 카르텔이다. 육모에서 국어 교과서 바깥에 있는 지문이 나타난 게 이 이권 카르텔의 정황이다. 매우 강력한 정황. 6월 모의고사라는 뜻입니다. 6월 모의고사. 근데 6월 모의고사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진보교육감 어느 한 분의 얘기를 너무 일방적으로 들으셨나? 갑자기? 네. 교육 전문가 아니세요? 저요? 예. 왜 제가 교육 전문가예요? 그냥 애 키우고 있어요, 평범하게. 책이야 청소년 영책. 청소년용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죠. 청소년 책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예. 그 책 다시 써야겠어. 교과서에 나오는 거 위주로 써야 되겠어. 교과서에 나온 거 위주로. 큰일 납니다. 압수수색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위안 스카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위안 스카이.
원세계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바로 그분.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고 너무 격에 안 맞지 않으세요? 꼭 위안스카이 대사까지 직접 일일이 만기 칠람을 하셔야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 저 원세계를 그 변호하려고 해도 변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 참 굳이. 누군 법조인 아닙니까? 나 참. 이젠 법조인 급이 아니시잖아요. 나 참. 예, 예. 원세계 그 원이 세 개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나 참 그. 싱하이밍 대사인데요. 예, 예. 거기는 저기 형 해명 아닙니까? 형 해명. 입장 예. 들어봐야죠 그러면. 해명을 들어봐야 야당 된다. 대표나 만나고 말이야. 나 참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그 사람은 국장급이고 나는 장관급, 장관 플러스 알파급인데 국장급이 한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격에 맞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아랫사람이 못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는 거구나,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께서 뭘 싱하이밍 직접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럼 대통령이 놉니까? 국사를 돌보느라 여러 건지 그 체크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 교체도 하고 주문도 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죠. 그것도 못합니까? 오늘 교육부 참. 그 수능 관련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학부모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다. 차라리 영어로 보면 멀 펑션보다는 난 펑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거침없이가 너무 좀 거칠게 들어간 느낌이죠. 교육개혁 예. 필요하다는 얘기는 참 여러 분야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왜 아무나 쉽게 못 건드렸겠어요. 그 시점도 지금 5개월 남았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웃자고 뭐 하이킥이라고 했지만 진짜 띵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각 소관 부처나 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본래의 취지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경질이 돼요. 경질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경찰 인사 때도 그랬고 네. 심지어 최근에 국정원 인사도 지금 뭔가 멈춰 있죠. 누군가 네. 1급 7명 8명이에요. 8명 인사했다가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누군가 이거 농단하는 인사농단한 사람이 있다. 그분 또 경질될 것 같아요. 잘못된 얘기를 해서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혹시 누가 밑에서 겁나서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돼요. 참. 그 교육제도는요, 제가 일찍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양성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건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데, 제가 아주 신박한 계획을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고등학교, 예고, 과학고 다 나눠가지고, 이 획일적인 교육 말고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한 20년 20년 됐나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름 바꾼 곳은 몇 군데 있어요. 예. 그거 보세요. 바꿨습니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참 그. 뭐 마이스터고니 뭐니 이름은 좀 바꿨죠. 근데 지난 화요일 날 국무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어요. 한동훈 장관님, 국무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권 언급되는 거 어떻게 적절합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말씀 다 끝나셨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도 참여하는 거, 이거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거를 왜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다시 또 하셨는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왜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법은 제가 한마디로 틀렸으면 그걸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자리가 좀 어색하게 들려서요. 예, 이상입니다. 답을 좀 해주시고 이상. 제가 답변 드릴 의무는 없는 거죠. 네. 네. 질문은 저희는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소리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목소리만 모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그리고 이분의 이 답변 스타일. 나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저 모욕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그러니까 이 씬스틸러 두 번째가 이분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일국의 장관이신 한동훈 장관께서 그 윤관석 이상민 의원 그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을 한 거라는 말씀을 민주당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아주 멋있는데요. 달콤한 인생 영화. 이병헌 씨가 나왔던 영화에서 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 김영철 씨가 넌 나에게-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넌 김영철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YTN 파이낸셜 뉴스 소름 돋도록 똑같다. 이병헌 대사 떠오르게 한 한동훈 발언 뭐길래. 한국경제 이병헌 대사 소름 돋게 똑같다. 한동훈 발언에 들썩. 조선일보 모욕감 느껴 부결시켰다. 한동훈 진짜 이유를 말해. 영화 패러디 밈 됐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는 김영철 씨 대사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 말고 다른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라고 아. 이병헌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참. 그 얘기 때문에 소름 돋게 똑같다. 들썩. 들썩했다. 어떠세요? 아, 이런 반응 밈이 됐다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한 장관님. 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런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달콤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예. 네? 그렇게 편향적으로 질문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블레이드 러너를 좋아하세요? 왜 갑자기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병헌 씨는 괜찮았어요. 이병헌 씨랑 비교됐잖아요. 예,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영화가 좋아하는 제가 거고 좋아하는 거 일렉기타인 거 아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그런 알아야 질문 되죠? 자체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어요? 공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이병헌 씨 좋아하냐고요? 싫어하신다고 억측을 지금 부리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아이고. 뭐 큰일 이거 났습니다. 법정까지 가. 불공정한 질문을 해서 명예를 훼손시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님의? 이병헌 씨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라니까. 아니, 대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대본에 없는 걸 이렇게. 네네네네. 두 분이 아주 둘이 척척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 관련해 가지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로운 썰을 하나 제기했습니다. 예. 어제 YTN 라디오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조금 탐탁지 않아 한다. 막 쑤셔놓고 제대로 결론을 못 낸다. 제대로 법적으로 구속이나 유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 결과를 못 낸다. 이런 취지예요. 이거 좀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윤 대통령님, 한 장관이 요새 좀 탐탁지 않으십니까? 나 참.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신경 쓸 게 많아요. 요즘에. 그거는 직접 장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참. 그래요? 그럼 한 장관님, 최재성 정무수석의 이런 얘기 이것도 괴담입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뭐 맨날 이유가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네. 말씀 다 끝나셨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포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피해자라서 이런 질문에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랑 무슨 관계가? 예, 전 답변 드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가보겠습니다. 제로 콜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전 최재성 전 수석이 예. 굉장히 중요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각한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한 건데 사실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에 검찰 시절부터 최측근이다, 네네. 네. 오른팔이다, 이인자다 이런 얘기 다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지금 눈밖이 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혹을 물론 이제 추측이겠지만 당연히 혹시 네네.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신 거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결과도 안 좋고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맡겨놨는데 정작 구속 제대로 된 시킨 사람도 없고 구속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나는 지금 뭔가 아직도 안 만나고 있는데 사실 야당 대표라고 해도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도 진전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상 생각해보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구속된 분은 하영재 그 국민의힘 의원만 구속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게다가 자꾸 이병헌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면 나가지고 자기만 얼굴 내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괘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괘씸해 보일 수도 있다. 최재성 전 수석의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미묘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 궁금합니다. 정말, 예, 진짜 이거 저 달콤한 인생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최대성 전수석 얘기가 진짜 달콤한 인생이야.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윤 대통령이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저 박범계 의원한테 청문회 받은. 예. 아니 그땐 저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왜 지금 저한테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윤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씬 스틸러는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정가에서 조국 총선 출마 설 여권에서는 조나땡 조국 나오면 땡큐다. 재벌 나오라고 새벽기도 다니고 싶다. 야권 내부에서는 일부는 민주당에 애정이 있으면 출마를 접어주셔야 된다. 한편으로는 조국 가족 너무 억울하다. 길을 열어줘야 된다. 아니 뭐 서울대 교수직까지 파면을 시켰으면 지금 결과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냐. 정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조국입니다. 길 없는 길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길 없는 길 비포장 도로 아닐까요? 와. 이상입니다. 아니, 야. 오, 지난번에는 지금은 깜짝 놀랐어요. 저 당황했어요. 네. 진행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잘못한 깜짝 줄 알았습니다, 놀랐어요. 지금. 목소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스러워. 그렇습니까? 예. 그만큼 기대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약간 사투리가 억양이 좀 이상했었거든요. 더욱 연습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다른 말소리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가서 평산책방 갔다 온 이후에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파면에까지 이른 거 아니냐. 공교롭게 일정이 시기가 그랬어요. 문 전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지금 책방 문 사장이고요. 예. 일단 제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빛이 있다. 그렇게 말했었고 얼마 전에 평산마을 다녀왔었죠. 네. 그리고 한잔 했었고 애틋하고 그리고 좋아요. 책이 많이 나가셔. 조국 전 장관 책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사장으로서 애틋하고 뿌듯합니다. 예. 자, 요 상황 우리 양 변호사님. 아니 뭐 다른 상황 떠났어요. 길 없는 길을 조국 전 장관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길을 없애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대 파면 결정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게 징계위원회에 넘어간 징계 사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장학금 받은 거 그게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재판이 600만 끝나지도 원. 않았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파면이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 징계만 놓고 본다면 과연 진짜 이게 파면시킬 일일까? 재판도 안 끝났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씬스틸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